자, 16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 결정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수량 결정 시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선적 수량 조건이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 수량 조건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수량 검사의, 즉 수량 결정 시기는 수량 검사의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는 경우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는 그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의 이제 약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적 수량 조건, 즉 shift quantity term 하고요. 양육 수량 조건, landed quantity term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수량 조건은 선적할 때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인코텀즈 중에서 선적지 조건을 적용을 할 경우죠. 자, 이때는 이 수량의 어떤 증명의 증거는 누가 한다 했죠? 매도인이 한다 했고, 그 다음에 양육 수량 조건은 내렸을 때 수량을 그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때 증명은 매수인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 증명 방법은 선적할 때는 우리가 선적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맞다라고 공인기관의 어떤 수량 증명서를 갖다가 제출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양육 수량 조건은 이제 그 내릴 때, 그죠? 내릴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매수인이 공인기관의 어떤 수량 확인을 받아서 이 수량이 모자란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건은 예를 들어서 가격 조건은 이제 매도인, 그죠?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있는데요. 매매 계약을 체결 시 가격 조건에 대해서 약정해야 됩니다. 그죠? 매매 계약 체결 시 가격 조건에 대해서 약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가격 조건에 있어서 그 거래 대상 품목의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가격 조건인데, 가격 조건에서는 가격 산정 근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냐면 이제 물품 인도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인코텀스탕의 비용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 그죠? 비용과 책임의 분기점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래서 이제 가격의 산정 기준은 결국은 인코텀스탕의 가격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죠? 뭐 X워크를 할 것인가, 뭐 FOB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죠. CIF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그 방법에 따라서, 그죠?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격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는요, 제조원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진, 이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을 위한 이제 부대 비용 등,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가격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가격의 산정 근거,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의 구성 요소, 그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인코텀즈 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중요한 테이블인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인코텀즈가 2020이 나왔습니다. 그죠? 2020이 나와서 보통 보면 이제 엑스워크에서 있었는 그죠? 엑스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지와 운송, 그 다음에 수입지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우선 여기서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항목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 이제 인코텀즈 2020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제 부대 비용에서 이제 우리가 생산 원가,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원가, 이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해상 및 내륙 운송에서 쓰이는 조건들은 요 네 가지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FAS, FOB, CFR, CIF 요 네 가지 조건은 해상 및 내륙 운송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조금 더 내려가면 그 다음에 이제 부분들이 잠깐만요. 그 다음 이제 X워커, 그 다음에 FCA, 그 다음에 CPT, CIP, 그 다음에 DAU, 그 다음에 DPU, 그 다음에 DTP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생산 원가가 다 반영되어 있겠죠. 모든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은 생산 원가하고 이유는 모든 인코텀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장 및 화인비도 그죠? 포장 및 화인비도 결국은 이제 여기 다 돼 있죠. 물품 검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지. 자, 근데 실제 포장 및 포장비에 대해서는 엑스워크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협의사항이죠. 이건 협의사항입니다. 그죠? 자, 엑스워크는 국내 거래와 같이 보기 때문에 포장에 대해서 수출자가 그죠? 수출자가 요거는 이제 그 100% 포장한 그 포장을 갖다가 해줘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수출지에서 내륙 운송비는 엑스워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FCA부터는 내륙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죠? 내륙 운송이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프리카고죠. 프리카고가 이제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carriage paid to 요거는 운임이 정산이 되는 건데 요거는 복합 운송에 사용되는 거고 요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CIF가 요게 이제 CFR이 요거는 해상 운송에만 사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물품 검사비, 그 다음에 이제 수출지 내 내륙 운송비도 여기는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 운송인 인도 비용도 요거에서부터는 하지만 엑스워크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관 및 재비용 그죠? 요것도 엑스워크는 사가는 사람이 통관까지도 즉 수출국의 통관까지도 본인이 가져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통관 및 재비용도 결국은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수출 제세 및 부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것도 전부 다 사가는 사람이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선적항 부선 사용료는 결국은 엑스워크는 지불하지 않지만 그죠? FS는 않지만 요거는 이제 요거는 협의에 의해 가지고 FCA라든지 또는 FS는 협의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이거는 이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선적 서류 제공 비용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비용은 요거는 이제
자, 본선 적부조비에는 FAS도 결국 하지 않습니다. 선적 인도 가격이니까 본선에 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FCA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본선 적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복합운송이지만 요거는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거고 요거는 해상 및 내륙 수료운송에만 사용되는 겁니다. 자, 운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결국은 해상, 항공, 육상 등 운임은 결국 엑스워크 지불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캐리지까지만 갖다 주는 데까지만 하지 운임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죠? FS도 지불하지 않고 FOB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물보험료 같은 부분이죠. 자, 화물보험료 같은 부분도 여러분들 보시면, 화물보험료도 결국은 엑스워크가 아니고, 요것도 이제 캐리지까지만 가져가니까 보험료 지급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운임만 지급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급하지 않고 FOB도 지급하지 않고 CFR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CIF만 지급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자, 요 조건들은 우리가 인코톰즈를 이제 조금 뒷장에서 조금 더 학습하면서 다시 한번 요 부분을 리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매매 조건 시에 선적 조건에 대해서 약정을 해야 됩니다. 선적 조건은 우리가 이제 term of shipment라고 하는데요. 거래 대상 물품의 선적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요. 선적 시기 및 장소, 선적 방법, 그다음에 선적 지연 및 선적일의 증명 방법, 이러한 것들이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선적 조건에서는 선적 시기 및 장소는요, 계약 물품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지점 또는 어떤 시점까지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자, 언제까지 줄 거냐 이 말이죠. 그죠? 그죠? 어디에서 언제까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선적 방법은 자, 계약 이걸 선적할 때 분할할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할 거냐 아니면 또 어떤 항구에 가서 환적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적 지연 및 선적 지연이 됐을 경우에 즉 약정된 시기에 선적했는지 또는 선적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나요? 이거 볼 수가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거기서 볼 수가 있죠. 신용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신용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특정해서 그 조건을 갖다가 기입한다면 그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대금을 받지 못하는 그죠? 그러한 이제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신용장의 이런 계약 내용의 조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픽스하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이행에 있어서는 좀 더 강제력을 갖고 확실성이 증가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쭉 보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 들어가는 이제 주된 내용들이죠. 그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이러한 이제 주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선적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선적 조건. 자,
보통 이제 보면 선적 시기에 관해서 이제 우선 한번 봅시다. 선적 시기에 관해서. 보통 선적 시기는 최종 선적일 조건이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신용장에 이러한 최종 선적인 조건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atest shipment라고 되어 있고요. 또 계약서에 이러한 선적 최종 선적일 조건을 우리가 삽입하려면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pment shall be made not later than May 뭐 쭉쭉쭉. 그래서 이 날짜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뒤에 이제는 일정한 날짜가 나오는데요. 이런 날짜들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죠? not later than 이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써서 선적 시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선적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월의 선적해라. 즉, 그 다음에 이제 뭐, shipment shall be made. 그죠? during September. 요거 20일 이내에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during September. 자, 9월 이내에는, 그죠? 이렇게 during September. 2000몇 년 9월 이내에는 이래서, 그래서 단월이다. 그 안에 이제 선적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는 보면, shipment shall be made from 요거부터 요거까지. 요거는 뭡니까? 요 기간 월 동안, 그죠? May to June. 즉, 5월에서 6월 동안, 그죠? 요거는 이제, 연속된 월이죠. 그래서 연월, 선적 조건이고, 요거는, 그 달에만, 월에만 해라. 그래서 이거는 한 월만, 그죠? 단월 선적 조건이고, 요거는 연월 선적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특정 기간 선적 조건이죠. 그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ipment shall be made on, about it, on. 자, on or about입니다. on or about, 그죠? 자, on or about.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특정 기간이죠. 그 5월이나 어느 5월의 어떤 그 about이란 말이 있죠.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실어라. 5월 안에 하든지 아니면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실어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특정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특정 기간. 그 다음에 조건부 선적 조건은 the shipment shall be made within 3 months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그죠? 이걸 우리가 조건부다. within 3 months. 자, 근데 3 months인데 after day of contract 한 후에 자, contract 있은 후에 일정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조건부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특정 시간이라든지 조건부이면 이렇게 크게 지금 이렇게 뭐 구별하기가 상당히 사실은 뭐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ithin, 그 다음에 on or about, 또는 뭐 from, 뭐 may, 뭐 during, 어느 특정, 그죠? 그 다음에 not later than, not later than, 그죠? 그러면 이제 적어도 말이죠. 그죠? 적어도 뭐냐면 at least라는 뜻이죠. 그래서 적어도 no later than은 뭡니까?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넘어서는 안 된다. 그죠? 넘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not later than은 요거는 적어도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요거는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시 선적은 made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적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적 방법에 대해서 보면 전량 모두 single shipment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one rat이라 이런 식으로 봅니다. 전량. 그 다음에 분할은
partial shipment라다. The partial shipment allowed 또는 not prohibited.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artial shipment is not allowed. 자, 이것은 요거는 prohibited. 이건 금지된다. not prohibited. 금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분할 선적이다. 자, 그죠? 이거는 allowe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not allowed. 자, 이거는 prohibited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not allowed. 그죠? prohibited 된다. 자, 그 다음에 할부 선적입니다. The installment shipment입니다. 그죠? 분할 선적은 뭐고 할부 선적은 뭐냐? 할부 선적은 June and July shipment equally double. 요거는 뭐냐면은 똑같이 요거는 똑같이 나누어지는 거죠. equally divided. equally divided. 똑같이 나누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분할하고 할부는 분할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분할은 이제 한꺼번에 공급이 안 돼서 그거를 조금씩 나누어서 공급하는 경우에 분할이라 그러고요. 할부는 말 그대로 이제 딱 일정한 그죠? 일정한 몫을 딱 나누어 가지고 일정한 몫을 뭐 이렇게 정량으로 나누어서 보내는 거죠. 이와 같이 equally divided 이런 게 거의 같은 양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실어라 이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할 선적, 할부 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싱글 shipment라고 하죠. 환적은 뭐냐면 말 그대로 transshipment입니다. 그래서 transshipment is allowed 금지가 되지 않는다. not prohibited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다음 이것도 transshipment is not allowed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prohibited라는 말이 이제 맞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환적이다. 환적은 어떤 식이냐면 배를 옮겨 싣는다는 겁니다. 배를 다른 배로 옮겨 실른다. 이런 뜻으로서 이제 환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환적이 되면 또 이제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환적이 되면 이제 가다가 분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환적을 금지하는 규정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선적 방법의 분할 여부가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하는 전량 선적은 single ship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plete shipment, full shipment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량이란 말은 우리가 전량이란 말을 쓸 때 single이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complete라는 말도 씁니다. 완전한.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은 full shipment라고도 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특정 기간 동안 물품을 나누지 않고 일회 전량 선적하는 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경우는요, 일회 전량 선적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의무적인 것은 신용장에 분할 선적을 갖다가 partial shipment를 금지한다 해서 100% 그죠? 그거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여기 돼 있죠. 한 분할 선적은 허용됩니다. 그죠?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분할 선적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요. 특정 기간 동안 2회 이상 나누어서 선적하는 거예요. 이제 매도인이 임의대로 나누어서. 요거는 매도인이 아까 할부 선적하고 틀린 것은 요거는 이제 임의적으로 하는 거죠. 2회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 나누어 선적이다. 자, 요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할 선적은 요런 특징이 가지고 있고요. 자, 분할 선적은 이제 결국 어떤 경우에 이제 행해지느냐. 그죠? 결국 한꺼번에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겠죠. 매도인이 한꺼번에 제조를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 그죠? 어려운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저쪽에서 지급 능력 또는 판매 능력 또는 시장 상황의 제약으로 매수인이 한꺼번에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죠. 그죠? 매수인이 한꺼번에 인수하는 경우. 그죠? 시장 상황 이런 거. 그 다음에 선박의 배정 일정 등 운송 사정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안 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 그죠? 시장 상황. 그 다음에 뭐 지급 능력, 판매 능력, 시장 상황. 그죠? 시장 상황의 어떤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고려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은 분할 선적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용장 통일규정 600에 즉 31조 A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partial shipment are prohibited. 분할 선적은 금지된다. 그 다음에 partial shipment to be prohibited. 자, 그래서 분할 선적은 금지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부 선적입니다. installment shipment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계약 물품에 대하여 분할 횟수, 그 다음에 수량, 각 분할분의 선적 시기를 정한 후 정해진 범위에 따라 선적하는 거다. 자, 이거는 이제 분할 횟수, 수량, 그 다음 분할분의 선적 시기를 정한 후,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install, 밑으로 조금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분할 선적이 있고 할부 선적이 있는데요. 계약 물품에 대해 분할 횟수, 수량, 각 분할 분의 선적 시기를 정한 후입니다. 그죠? 요거하고 위에 이제 하고 좀 틀린 점이죠. 아까 있는 분할 선적은 실질적으로 이 보내는 사람이, 그죠? 보내는 사람이 임의로 이 양은, 그죠? 매도인이 임의로 나누어서 선적할 수 있는 게 반해서 할부 선적은 사전에 미리 정해서 선적 시기를 정한 후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선적하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정기간 내에 일정한 할부 부분은 반드시 이행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용장이 할부 선적을 명시한 경우 어느 특정 월의 할부 선적분을 선적하지 못하면 그 할부 선적분은 물론 이후의 선적분에 대해서 신용장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신용장이 할부 선적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것은 꼭 선적을 해야지, 그걸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며 신용장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이제 그 이후 것도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반드시 할부 선적하고 어음을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